대선판을 흔들 최대 캐스팅 보트로 2030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1청년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을 찾는 행보 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야 후보들 2030 민심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흐름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흐름 자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흔히 조사 방법에 ARS 방법, 전화 면접 방법 두 방법 공이 지난 그 후보 선출 이후 일부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는 그런 조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강세 내지는 좀 오차 범위의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차 범위 밖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옮겨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2030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얼마큼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 이제 윤석열 후보의 현재 지지율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당선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인데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큰 로스, 손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왜 며칠 전에 그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에 다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 저는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이제 친구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제 친구 얘기도 제 주변에 자기 말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는 이런 위기감이 좀 아직 부족합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나 선거 선대위에도 보면 실제로 여론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당 민심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위기감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민주당 그 현재 집권 당과 그 청와대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 동안에 얼마나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그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큰 차이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수치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시절에 대해서 또 홍준표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 20대에서는 이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문재인 47.6, 홍준표 8.2. 30대에서는 문재인 56.9, 홍준표 8.6. 물론 뭐 동일 표본이 아니고 지역은 다르지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4.7 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20대에서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55.3%가 나타났어요. 30대에서는 56.5%. 그만큼 이제 2030의 표심이 결국 이제 높은 정권 교체 의지고 그 기저에는 분노, 실망, 심지어 배신이라는 단어도 그 그네들의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재보궐 선거를 민주당에서도 말하자면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 전통적인 지지자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후보가 되고 나면 중도층으로 나아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하고 또 이제 차별화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뭐 심지어는 후보 교체론까지도 나오니까 이게 중도로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됐던 분노에 대해서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이랑 똑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는데요. 2030이 이렇게 열렬하게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를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후보들도 그러다 보니까 2030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해서 순회하면서 청년층과 소통 행보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야구 잠바 입고 이 젊은이들과 함께 야구 관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2030들이 스스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스로의 효능감과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한 건데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선을 시켰잖아요. 야, 우리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586 세대니까요. 198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같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80년대 대학생들은 투표가 아니라 짱돌, 화염병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그게 사실 거리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게 그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구가 맞아요. 미디어라는 그 SNS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거기서 뜻이 모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 현재 2030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2016년 말에서부터 17년까지 광화문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하고요. 상당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출범한 정부가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면을 봐도 박근혜 전 정부보다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지난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제가 정리하자면은 그 연령대하고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연령대라는 건 생물학적 개념이고요. 보통 우리 세대라고 하면 기억 공동체 혹은 경험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형성된 이제 사회 정치적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2030 세대는 다른 세대하고는 다르게 이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회적 자아,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었어요. 심지어 20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단어가 IMF였습니다. 그때 그렇고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그 초등학생 시절에 배운 단어가 IMF였어요. 2030이 한 덩어리를 보면 같은 측면도 있지만 미세하게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30 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한 세대가 30대거든요.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세대가 30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제 4, 5년 동안 이제 그 집값을 정상적으로 월급을 통해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났습니다. 집을 포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출산도 이제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30세대에 빨리 이렇게 대책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득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까지도 좀 닿아 있는 좀 심각한 문제다. 또 반면 20세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 문제. 저희 때만 해도 일자리가 넘쳤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공정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다른 세대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청바지 입고 생맥주 마시고 어디 가서 컵밥 먹고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말씀에 아주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양쪽 캠프가 지금 2030을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경제학 전공한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자기는 우리나라를 볼 때 250만 원을 버는 커플을 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커플이 한 사람 150만 원, 한 사람 100만 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도 갖추고 아이도 갖고 결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캠프를 보면 좀 게을러서 그런지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저는 캠프에서 그냥 가장 다수의 청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 치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는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집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프로야구 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지금 이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그거 들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왜 저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이 됐던 이번에 캠프 합류하신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있던데 가신 전혀 거예요? 저는 못 들어본 얘기라서요. 아니 뭐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본인은 모른단 기사가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나왔는데 요즘 저도- 뉴스 안 보시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4-5분의 기자들 전화를 받는데 항상 네. 하는 얘기가 저는 들은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럼 들은 얘기가 없다는 건 윤 캠프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직 아포를 안 한 거예요? 예, 저도 들은 얘기가 없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그 아주 지도부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야 너는 윤석열 캠프 가서 돕지는 말아라 그래서 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 그랬는데 네. 전혀 뭐 그 하여튼 그러면 제안을 받거나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아주 그냥 진짜 정중하게 네. 부탁을 한다면 모신다는 아니 지금은 뭐 그러면 윤 갈 거예요? 캠프 이재명 캠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2030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윤 아니. 캠프가 이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지금 정말 핵심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가시냐고요. 아니 뭐 이 제안이 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아직 제안도 없는데 제가 제안이 오면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거는 순서가 틀린 완전 거죠. 김종인 발언을 제안이 아니 네. 이게 양쪽이 착각을 하는 게 저쪽이 싫으니까 우릴 찍어라. 근데 우리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좀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가면 해줄 것들이 많은데 너네 하는 거 봐서 갈지 말지 결정해. 그렇게 오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제 이제 말투가 오만하면 너무 제 말투의 문제였던 방향을 거고. 정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쪽에서도 저쪽이 못했으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제 폭을 넓혀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옛날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말하자면 소위 중도층도 힘을 보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권 교체는 돼야 되는데 그러고 말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후보하고 캠프가 판단을 내려서 어떤 길을 걷겠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방향으로 가는데 올래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